사랑이라는 고결한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당신의 그 지독한 집착. 사실은 사랑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기괴한 갈증일 뿐입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조난자가 갈증을 이기지 못해 눈앞에 바닷물을 허겁지겁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마시는 그 짧은 찰나에는 차갑고 시원한 구원처럼 느껴지겠지만 결국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독한 염분에 쪼그라들며 이전보다 수만 배는 더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끝내 정신이 혼미해지고 시각마저 잃게 되죠. 지금 당신이 그 남자에게 매달리고 1분 1초를 감시하듯 확인하며 그의 연락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거는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당신이 들이키고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생명수가 아니라 당신의 눈을 멀게 할 독약 섞인 바닷물입니다. 심리학에는 희소 가치의 법칙이라는 아주 잔인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언가가 부족하고 귀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비정상적이고 광적인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당신이 그 남자 없이는 당장 숨도 쉴 것 같고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질 것 같다고 느끼는 건 그 남자가 정말 이 지구상에 다시 없을 유일무이한 보석 같은 존재라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이미 텅 비어 있고 스스로를 지탱할 한 줌의 힘조차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공동을 채워줄 유일한 조각이 오직 그 남자뿐이라고 당신 스스로를 처절하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편의점에 평범한 빵 하나에도 목숨을 걸듯이 지금 감정적 기아 상태에 빠진 당신은 그 남자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문해 봅시다. 당신은 정말 그 남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남자가 당신을 사랑해 줌으로써 비로소 증명되어 당신의 초라한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건가요? 이건 건강한 연애가 아니라 비굴하기 짝이 없는 구걸입니다. 길거리에서 동전 한 푼을 구걸하는 사람에게서 고귀한 기품과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전 세계에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남자가 왜 당신에게서 자꾸만 멀어지려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당신의 집착이 그의 숨통을 조이고 일상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리액턴스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심리적 자유가 침해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을 되찾으려는 강렬한 본능적 반발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다가갈수록 그가 필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는 건 그가 원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블랙홀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입니다. 당신의 집착은 그에게 따뜻한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숨막히는 빚 더미처럼 느껴집니다.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 단계에서 애정과 소속의 욕구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기초가 되어야 하고 단단하게 뿌리 내려야 하는 건 바로 자존감의 욕구입니다.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고 타인의 다정함 한 조각에 목숨을 거는 마음은 언제나 타인에게 기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생생물이 결국 숙주를 말려 죽이듯 당신의 집착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다는 그 남자의 마음을 서서히 질식시켜 죽이고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토록 숭배하며 매달리는 그 남자가 정말 그렇게 신적인 존재입니까? 객관적인 관찰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가 인류의 역사를 바꾼 영웅인가요?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여성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신화 속의 주인공인가요? 100% 아닐 겁니다. 당신의 결핍이라는 고장난 필터가 평범한 동네 남자를 빛나는 왕자로 둔갑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자신감과 안정감을 상대방이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고 굳게 믿어버리고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나의 치명적인 결핍을 가리려는 헛된 시도죠. 하지만 이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남자의 사랑을 쏟아부어도 당신의 근원적인 불안이라는 구멍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또한 당신이 집착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매몰 비용 오류라는 덫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 남자에게 쏟아부은 수천 시간, 내가 바친 모든 뜨거운 열정, 그리고 내가 밤마다 베개를 적신 수많은 눈물이 너무나 아까워서 이제 와서 손을 놓을 수 없다고 스스로를 고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미 바닥이 드러나고 완전히 망해가는 회사에
전 재산을 계속해서 추가 투자한다고 해서 그 회사가 갑자기 살아나 대박을 터뜨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지막 남은 삶의 의지까지 모조리 앗아갈 뿐입니다. 지금 당장 냉정하게 손절하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라는 가장 귀한 자산까지 그 남자라는 부도 직전의 종목에 다 털어놓고 영영 회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집착은 상대방을 감옥에 가두는 행위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굶어 죽어가는 일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열쇠는 이미 당신의 손바닥 안에 꼭 쥐어져 있는데 당신은 간수 노릇만 하는 그 남자의 발끝만 바라보며 문을 열어달라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차가운 이성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남자는 당신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저 당신 인생이라는 아주 길고 긴 여정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무수한 행인 중 한 명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은 그 남자의 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찌르고 있는 그 날카로운 집착의 칼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상대방을 신격화하고 거룩한 우상으로 받들어 모시는 겁니다. 그 남자가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내 삶의 모든 깊은 아픔과 상처를 단번에 치유해줄 유일한 구원자라는 망상에 빠지죠. 하지만 이제는 제발 꿈에서 깨어나 잔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남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지독한 입냄새가 나고 양말을 아무데나 뒤집어 벗어 놓으며 아주 유치하고 치졸한 고민의 밤을 지새우는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한심한 인간일 뿐입니다. 심리학에는 후광 효과라는 무서운 기제가 있습니다. 상대의 단 한 가지 장점이 너무 커 보여서 나머지 치명적인 단점들까지 모두 빛나 보이고 가려지는 현상이죠. 당신은 지금 그 남자가 뿜어내는 가짜 후광에 눈이 멀어 그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찌질함과 이기적인 한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끔 던지는 다정한 말 한마디를 성경 구절처럼 가슴에 새기고 그가 보여주는 무관심은 내가 부족해서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눈먼 장님이 되어 낭떠러지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황금으로 번쩍이게 도금된 변기를 보고 감탄하며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고 있는 꼴입니다. 겉면이 아무리 비싼 황금으로 칠해져 있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배설물을 담는 변기라는 사실이 변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기는 그저 오물을 받아내는 변기일 뿐입니다. 그 남자가 당신에게 던져주는 가끔의 다정함이나 의무적인 연락 한 통을 대단한 보상이나 하늘이 내린 축복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건 그저 그 사람의 일시적인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흘러나온 부산물일 뿐이지 당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성적표가 결코 아닙니다. 그 변기에 당신의 소중한 마음과 인생을 다 쏟아붓고 나서 나중에 남는 건 오물 냄새뿐일 겁니다. 여기서 당신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뼈 아픈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영역이 전혀 아닌 것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오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 타인의 생각, 그리고 타인의 행동은 당신이 죽었다 깨어나도 조절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이자 신의 영역일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치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라도 된 양 그 남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입맛대로 바꾸려 듭니다. 이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 힘으로 멈추게 하겠다고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는 내리고 싶을 때 내리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춥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우산을 쓰거나 비를 피하는 것뿐이지 비라는 현상 자체를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비를 멈추게 하겠다며 빗속에 서서 온몸이 젖어 떨면서 하늘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하면 할수록 남자는 당신을 우러러보거나 가련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발 아래에 있는 하찮은 존재로 봅니다. 남자의 본능은 정복하고 싶은 대상에게 매력을 느끼지 이미 정복되어 발미돼서 제발 사랑해달라고 애원하는 대상에게는 본능적인 혐오와 피로감을 느낍니다. 당신이 보낸 수십 통의 메시지는 그에게 애절한 고백이 아니라 스팸 메일처럼 느껴집니다. 읽기조차 귀찮고 당장이라도 삭제하고 싶은 인생의 공예 말입니다. 당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컨트롤하려 드는 오만을 부리는 순간 당신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꽉 쥔 손바닥 안의 모래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더 세게 줄수록 모래는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손을 편안하게 펴야 모래가 그 자리에 머무는데 당신은 공포에 질려 주먹을 더 꽉 쥡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손바닥에는 날카로운 모래 아래 찔린 상처만 남고 모래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타인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잡으려 할수록 도망가고 묶으려 할수록 끊어집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도박이 왜 그렇게 무서운 파멸의 길인지 아시나요? 매번 돈을 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운 좋게 100번에 한 번 터지는 잭팟 때문에 사람들은 가산을 탕진하고 남은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습니다. 당신의 연애도 이와 똑같은 도박판입니다. 그 남자가 어쩌다 기분 좋을 때 보여주는 따뜻한 모습, 그 찰나의 잭팟을 기대하며 당신은 당신의 일상과 영혼이라는 판돈을 모두 걸고 있습니다. 나쁜 남자나 회피형 남자에게 더 지독하게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이 주는 보상이 일정하지 않고 희귀하기 때문에 당신의 뇌는 도파민에 심각하게 중독되어 더 강렬하게 매달리는 거죠. 이건 순수한 사랑이 아니라 뇌가 고장나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중독 증상일 뿐입니다. 이 오작동은 당신의 자아를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집착에 빠진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 남자의 표정 하나에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오가는 가련한 감정의 노예일 뿐이죠. 당신이 원래 좋아하던 것, 당신이 가졌던 찬란한 꿈, 그리고 당신만의 독특한 개성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 남자의 입맛에 맞는 인형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스로를 깎아내려 그의 발받침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남자를 인간의 자리로 내려놓으세요. 아니, 인간 이하의 무생물 자리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그를 평가하는 기준을 높이지 말고 아주 낮게 바닥으로 설정하세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대하는 당신의 단단한 태도뿐임을 명심하십시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요. 집착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듯 끊어내는 과정은 분명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극심한 통증이겠지만 그건 당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을 가두고 있던 견고하고 답답한 알껍데기가 깨지는 해방의 서곡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 화면만 수천 번 확인하는 그 비참한 시간에 차라리 거울을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에 초라하고 생기 없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대접받아야 할 당신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고작 남자 연락 한 통에 이리저리 치이며 구걸하는 초라한 인간으로 만든 것에 대해 통곡하며 미안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가장 잔인하게 학대하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우상을 파괴하는 무거운 망치를 드세요. 그 망치는 바로 차가운 이성과 잔인할 정도의 현실 직시입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영역에서 당장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통제해야 할 것은 오직 당신 자신의 존엄한 인생뿐입니다. 인생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평생을 운영해야 하는 아주 냉혹하고 치밀한 경영 게임과 같습니다. 당신에게 매일 주어지는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감정의 총량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자정이 되면 사라지는 현금과 같죠. 그런데 당신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자원들을 수익률이 마이너스 100%인 최악의 부도 직전 투자처에 모조리 쏟아붓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을 아주 진지하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남자의 마음을 어떻게든 확인해 보려고 머리를 싸매고 밤새 울고 있거나 그의 뒤를 캐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휴대전화를 뒤지는 그 시간에 당신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더 멋진 사람을 만날 소중한 기회를 날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연봉을 올릴 기회, 혹은 지친 영혼을 진정으로 휴식하며 내면을 채울 기회를 모조리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그 남자에게 투자한 1분 1초는 당신의 미래라는 건물에서 벽돌 한 장씩을 빼내는 파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흔히들 집착을 뜨거운 열정이나 지독한 순정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지면서 매달리는 건 그만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스스로를 가련한 비극의 주인공처럼 위로하며 합리화하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확장시키고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만들지만, 집착은 나 자신을 아주 지독하고 초라하게 수축시킵니다. 사랑을 하면 세상이 온통 빛나 보이고 에너지가 넘치지만, 집착을 하면 세상이 굳이 그 사람 하나로 좁아지고 당신의 정신적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다 못해 쩍 갈라집니다. 이건 사랑의 변질이 아니라 자아의 완전한 파괴이자 상실입니다. 심리학의 공포관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죽음이나 존재론적 불안을 느낄 때 누군가에게 더 강하게 의존하고 매달리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당신의 지독한 집착은 어쩌면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이고 유치한 공포를 가리기 위한 아주 비겁하고 연약한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타인과 함께 걸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핵심적인 인지 오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타인의 자유의지를 당신의 힘으로 굴복시키고 통제할 수 있다는 거대하고 오만한 착각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 타인이 당신에게 먼저 연락하게 만드는 것,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통제권을 완전히 벗어난 신의 영역입니다. 인간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컨트롤하려고 할 때 가장 깊은 무력감과 파괴적인 분노를 동시에 느낍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 지독한 고통의 80% 이상은 그 남자가 당신에게 직접 준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통제 욕구와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겁니다.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봐도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는 고장난 자동차를 타고 가파른 절벽을 향해 풀엑셀을 밟으며 돌진하고 있는 셈입니다. 멈추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그 핸들에서 손을 떼고 차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를 내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집착하고 매달릴수록 당신이라는 고유한 사람의 색깔은 점점 투명해지다 못해 사라집니다. 본인의 색깔이 전혀 없는 사람을 대체 누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남자가 당신을 떠나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외모가 부족하거나 조건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당신만의 고유한 향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 남자의 취향에 맞춘 무색무취의 카멜레온 같은 존재에게 남자는 그 어떤 흥미도 느낄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지금 거의 침몰하는 배 위에서 구멍난 곳을 작은 손가락 하나로 막으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낡은 배가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헛된 희망은 이제 바닷속 깊이 던져버리세요. 배는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강단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구명보트를 타거나 차가운 바다에 맨몸으로 뛰어들어서라도 그 지옥 같은 배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 배에 남아 미련을 부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이 구조되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확률은 0%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당신이 집착하는 그 남자는 당신 인생이라는 거대한 대하 드라마에서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엑스트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이름도 없는 엑스트라에게 대본이 절반 이상을 내어주고 정작 주인공인 당신의 분량을 줄이고 있나요? 주인공인 당신이 무대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눈물을 닦는 동안 엑스트라가 무대 중앙에서 조명을 독차지하며 거들먹거리는 건 명백한 연출 미스이자 당신 인생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제 그만 대본을 다시 쓰세요. 그 남자의 구질구질한 대사를 단호하게 지워버리고 당신의 빛나는 대사를 대폭 늘리세요.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무대를 장악하고 빛나는 카리스마를 뿜어낼 때 관객들은 비로소 당신에게 열광적인 환호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당신에게 걸맞은 진짜 주인공이 나타날 겁니다. 지금 당장 잔인할 정도의 철저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소중한 친구가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비참하게 울고 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조언해 주겠습니까? 아마 당장 그 손 놓고 정신 좀 차려 라며 친구의 등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함께 울어줄 겁니다. 왜 타인에게는 그렇게 명쾌하고 지혜로운 정답이 본인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건 당신이 감정이라는 깊고 끈적한 늪에 빠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늪에서 안전하게 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필사적으로 발버둥치며 더 깊이 빠져드는 게 아니라 몸에서 힘을 빼고 주변에 단단한 지지대를 찾는 겁니다. 그 지지대는 바로 당신의 성실한 일상이고 당신의 본업이며 당신 곁을 변함없이 묵묵히 지켜주는 진짜 사람들입니다. 집착은 당신의 시야를 가려 진짜 소중한 보석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두꺼운 안대와 같습니다. 이제 그 안대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당신의 소중한 인생을 다시 설계하십시오. 꽃이 향기를 뿜으면 나비는 잡으려 하지 않아도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하지만 나비를 잡겠다고 끈적거리는 그물망을 들고 쫓아다니면 나비는 더 멀리 도망가고 당신의 발밑에 있는 꽃은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집착은 바로 그 낡고 거추장스러운 그물망을 들고 미친 듯이 나비를 쫓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숨이 차고 얼굴은 엉망이 되며 정작 당신이 가진 고유의 향기는 다 흩어지고 맙니다. 당신은 나비를 잡으려 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찢어진 그물망과 상처 입은 당신의 자존감뿐입니다. 이제 그 거추장스러운 그물망을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오로지 당신이라는 꽃을 가꾸고 물을 주는 데만 온 신경을 집중하세요. 타인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진 비정상적인 삶을 다시 나라는 중심축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지독한 집착의 사슬을 끊어내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불교에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깊은 지혜가 담긴 말이 있습니다. 움켜쥐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뜻이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잘 압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것 같아 무섭고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건 황금이 아니라 당신의 손을 시커멓게 태우는 뜨거운 숯덩이입니다. 쥐고 있을수록 당신의 손만 타 들어갈 뿐입니다. 당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여기서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원히 지워버리거나 차갑게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이 내 행복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게 하라는 감정적 독립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마음은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을 당신이 막을 수 없듯이 누군가의 마음이 변하는 것도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지만 그가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는 것은 완벽한 내 영역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상대방의 마음을 붙잡고 신름하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나 자신과 신름하십시오. 우리 뇌는 진공 상태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비우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강력하고 건강한 대체물을 찾아야 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특정 인물이나 생각에 중독된 뇌를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더 건강하고 신선한 자극을 끊임없이 주입하는 겁니다. 그 남자라는 불확실한 도파민에 목매는 대신 스스로 통제 가능한 성취감이라는 세로토닌을 선택하세요. 아주 작은 목표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5km를 뛰거나 읽고 싶었던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내는 것 같은 사소한 성취들이 모여 당신의 뇌회로를 재구성합니다. 이런 힘은 그 어떤 남자가 속삭이는 달콤한 거짓말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지속적인 행복을 당신에게 선사할 것입니다. 집착은 당신의 영혼을 소리 없이 갉아먹는 기생충입니다. 처음에는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다가 결국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 그리고 소중한 미래까지 모두 집어삼킵니다. 집착에 빠진 여자는 남자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피곤한 과제 혹은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할 재앙이 됩니다. 당신이 우아함을 완전히 잃고 바닥을 기며 매달리는 순간 남자의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존중마저 사라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하세요. 당신이 그 남자를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를 놓았을 때 찾아올 그 시커먼 공허함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공허함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당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신성하고 거룩한 공간입니다. 비어 있어야 비로소 채울 수 있습니다. 공허함은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역사가 쓰일 깨끗한 캔버스입니다.
그 남자라는 낡고 악취나는 쓰레기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의 방을 오늘이 시간부로 깨끗이 청소하세요. 처음에는 방이 너무 넓어 보이고 썰렁해서 한기가 느껴지겠지만 곧 그곳은 당신의 고유한 취향과 찬란한 꿈,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아껴줄 새로운 인연들로 채워질 명품 공간이 될 겁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나치의 수용소라는 지옥 같은 비극 속에서도 위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최후의 자유만은 절대 빼앗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가 당신을 떠나든 당신을 힘들게 하든 그것은 오직 그 사람의 인격과 선택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당신이 비굴하게 매달리는 피해자가 될지 아니면 당당하게 고개를 지켜들고 내 길을 걸어가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뼈 아픈 조언을 드립니다. 집착을 완벽히 버린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거두고 당신 자신에게로 그 모든 관심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더 이상 당신의 인생에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는 상태. 그 평온한 자유가 진정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지금 감정의 카지노에서 전 재산을 잃고도 다음 판에는 반드시 딴다며 자리를 뜨지 못하는 도박사와 같습니다. 이제 그만 그 도박판에서 일어나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 찬란한 자유를 누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집착을 한 몸에 받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고 빛나는 사람이지 누군가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사랑을 구걸하듯 삶을 낭비할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만 꽉 쥐고 있던 그 썩은 밧줄을 과감히 놓으세요. 손을 놓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드넓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당신의 집착이라는 질병을 낱낱이 해부하며 그 정체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제 지금 당신 가슴 속에는 무엇이 느껴지나요? 두려움과 황당함, 혹은 한 줄기의 깨달음과 통증이 교차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 모든 분석의 마지막 지점은 단 하나로 수렴됩니다. 당신의 구원은 오로지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건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사람이 변하면, 그 사람이 돌아오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하지만 잠시 멈춰서 그 문장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이 변하면 내 인생이 나아진다. 이 문장 자체가 바로 당신이 자신의 행복과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타인에게 양도해 버렸음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 아닙니까? 당신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과정은 그 남자와의 전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신 안에 살아있는 약하고 의존적인 나와 강하고 독립적인 나 사이의 내적 전쟁이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성장을 이룹니다. 그 과정은 결코 매끄럽지 않을 겁니다. 오늘 결정한 마음이 내일 아침 그의 연락 한 통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이 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아픔은 그를 잃어서인가 아니면 내 통제력을 잃어서인가? 대부분의 고통은 후자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집착의 사슬을 끊는 날부터 당신은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축을 세우고 당신만의 색깔과 향기를 되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당신을 알아보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삶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만이 타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뱉으며 마음속에 단호한 결심을 새기세요. 더 이상 나의 행복을 너에게 묻지 않겠다. 더 이상 나의 가치를 내 시선에 기대지 않겠다. 나는 나만의 빛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지는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을 권리, 그것을 붙잡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